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나가 보는 시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의 흐름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50선에 대한 부분들이 넘어서면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2773포인트로 출발을 했다가 아침에 횡보를 하다가 분봉으로 좀 탄력이 둔화돼서 다시 반등이 보였어요. 이때 조정이 나왔던 원인은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공모 이후에 처음 상장된 날에 고점 정도에 도달하는 정도 수준이 머무르니까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흐름들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2위 종목이다 보니까 시가총액 2위 종목이 막 변동성을 심하게 보이면 지수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흐름들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4.8%까지 밀려내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태에서 4%대를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서 5%가 넘잖아요,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0.2% 정도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는 수준인 거예요. 다 보합이어도 LG에너지솔루션 밀려내리면 그런 식으로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해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죠. 보시면 SK하이닉스 분봉도 횡보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저점을 좀 높여나가는 분봉의 흐름들을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서고 좀 지지를 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로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주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LG엔솔이 앞으로 편입돼야 될 지표들이 많죠. 코스피 200에도 편입이 돼야 되고 MSCI 지수에도 편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은 ETF나 이런 쪽에도 편입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유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반등도 생각보다 좀 공모 이후에 반등도 생각보다 잘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특히나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시 또 눌리면은 그 자리에서 또 저점에서 또 기관성 매수세라든가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런 부분들이 유입되면서 당분간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 버리면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도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 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장중 흔들림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흐름들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대형주들은 사실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시가 상위 종목들의 당장의 큰 움직임들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반증해 주는 흐름들 중에 하나는 수급이에요. 수급에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오전장에서도 설명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코스피 지수의 현물 시장이 아닙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사실 뭐 별다른 움직임을 만들어내주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많이 들어왔을 때가 1900억 수준이니까요. 미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선물 쪽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쪽에서는 특히나 금융투자가 현물에서는 매수, 선물에서는 매도, 또는 선물에서는 매도, 현물에서 매수, 이런 식으로 서로 좀 합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투자의 성격은요, 차익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크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에서의
차익 거래의 흐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차익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선물과 합성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의 변동성의 박스권 흐름들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나타나주죠. 선물 시장은 큰 변동성이 아니라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면서 무난하게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상황에다가 환율이 지금 그래도 워낙 강세 쪽으로 흘러가죠. 그죠? 워낙 강세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급들이나 환율의 흐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시장에 좀 추가적인 큰 조정이 우려감스러우냐라고 질문을 한다라면 그렇지는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워낙 1월 달에 시장이 힘들게 움직였죠. 사실 1월 달에 뭐 반등 다운 반등 없이 계속 시장이 흘러내리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드셨을 거고 우리 회원님들도 1월 시장은 모두 힘들었지만 2월 들어 용돈 매매로 현재 200만원 수익이네요 라고 우리 그린팀이 올려주셨는데 그만큼 1월달 장세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1월달에는 거의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섣부르게 손대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저점을 섣부르게 예측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그렇듯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하락세가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반등 나오지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최근 뭐 신문 기사들도 살펴보면 뭐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 서두르지 마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강하진 않겠지만 여기서 이제 등락을 보이는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는 왜 그러냐? 수급을 볼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좋은 장세는 아니지만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대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나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이런 전반적인 시각의 흐름들에서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더 탄력이 그래도 좋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면 물론 뭐 코스닥의 시가 상위 종목들에서 최근에 뭐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쪽이 좀 흔들림이 좀 있어서 좀 변동성이 좀 크긴 했습니다만 최근 뭐 CJENM도 좀 올라오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에너지 엔솔 같은 그런 불확실성은 좀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 또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주들이죠. 바이오주들이 사실 1월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었고 한 부분들이었는데 뭐 신라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오스템 임플란트 직접 바이오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바이오주들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뭐 모멘텀을 좀 이슈를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바이오 섹터가 코스닥 섹터가 바이오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특히나 정책적인 흐름들에 있어서는 기대감이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종목은 특수건설을 좀 소개해드렸죠. 특수건설은 지금 뭐 아침에 출발해서 거의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뭐 아직 거래가 강하게 들어온 모습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지 너도 나도 쫓아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쫓아가 버리면 오히려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잡아놓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12,000원 정도 좀 보고 있고요. 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이슈로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뭐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고속도로 철도 지역 언급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뭐 12월달 작년 12월달 흐름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뭐 뉴스로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윤석열 대선 후보가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경부고속도로를 양재 한남 구간서를 지하화를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나오는 거죠. 대선 공약으로 나오는 게 것 중에 하나가 SOC입니다. 지금 화두가 되는 거는 아파트 공급이죠. 아파트 공급과 그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좀 규제로 인해서 별다른 좀 재미를 못 보고 있죠. 지금 뭐 강남이라든가 그 다음에 1기 신도시도 이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분당이라든가 평촌 이런 쪽도 이제 노후화된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쪽으로 이제 사업을 전환시키는 구조가 흘러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리모델링 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추가적으로 증축을 하고 옆으로 더 빵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해요. 옛날에는 동간거리가 이렇게 넓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증축을 하는 거예요. 위로도 증축을 하고 이렇게 증축을 해서 평수가 넓어지는 이런 구조로 거의 뭐 재건축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이게 용적률이 막 크게 나오고 이러진 않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재건축이 쉽지가 않으니 리모델링으로 전환을 해서 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정책 공약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SOC 쪽에서의 도시. 지금 뭐 전라도를 연결하는 뭐 아우토반을 만들겠다. 뭐 이런 공약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때부터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 윤석열 후보의 철도 지하화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SOC 관련된 정책주로서의 흐름들은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히림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죠. 엄마 아파트의 재건축을 따낸 기업이죠. 근데 리모델링 사업 얘기가 나오니까 히림이 급등을 하듯이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일단 SOC 쪽에 대한 부분들을 한쪽 섹터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일단은 특수건설 좀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실 수 있겠고, 특수건설에 대한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흐름들을 살펴보면요. 미국에서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좀 중요하게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빠른 이슈로서 살펴보면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이죠.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침공을 하면 시장에 좀 충격을 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빅텍과 같은 방산주들이 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공격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뭐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아닐 거야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타나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뭐 미국과 러시아가 뭐 정상회담도 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뭐 정상회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제재도 있지만 좀 완만하게 해결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리스크를 제가 어떻게 감히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쟁으로만 가지 않는다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전쟁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좀 시장은 이것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흐름들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북한으로 너무 단련이 되어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실 좀 길게 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이거는 우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좀 기사들도 보더라도 이제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저께 시장이 좀 흔들렸던 부분들은 미국이 중국의 33개 기업들을 제재안을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좀 장중에 좀 출렁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요. 이 미중 갈등은 계속 되어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과거에 코로나가 처음에는 충격을 굉장히 크게 줬지만 이제는 코로나 감염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시장이 밀린다거나 이런 일은 없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 주듯이 전체적으로 좀 이것도 어느 정도 면역이 좀 생겨가는 흐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 미국 내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러시아나 미국, 뭐 중국이나 최근에 IS 수장도 테러 수장도 좀 사살을 했죠. 자폭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계속 이제 좀 관심사를 이런 좀 외부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강하게 슈팅을 가할 만한 부분들은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IS 쪽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강하게 슈팅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리스키적인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공감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가장 중요한 거. 근데 금리 인상도 3월 달에 일단 인상을 할 것 같아요. FOMC 회의에서. 그렇지만 뭐 두 차례 인상에 대해서는 최근 이제 앞으로 발표를 앞두고 있는 C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죠.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결정될 거야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CPI 지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어제 채권 금리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미래에셋에서 나온 리포트, 오늘 모닝 리포트를 살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증시 국채금리 상승 제한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금리 상승 제한 기대 속 결국은 실적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여행, 레저, 항공사들의 정상화에 대한 따른 실적 개선세,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제 시장의 포커스는 실적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실적들이 서서히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저희도 가치주들의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결산 실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2021년도 4분기 실적과 함께 이제 2021년도 전체 실적이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느니 뭐 적자 전환을 했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외적인 이슈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좀 이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더 바람직한 매매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서 우리가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내 포트의 종목의 모멘텀과 실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도 제가 이제 저희도 1월 달에 좀 종목들 가치주들 많이 밀려 내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점 매수 기회를 잡아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시장이 확실히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 역시 기대감을 가져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벤트 우리 매니저님이 올려주셨죠. 무방 이벤트로 1개월이 66만 원인데 오늘 40만 원의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카톡 회원도 아니고요. 라이브와 카톡, SMS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라이브와 카톡 회원 모두 진행되고 교육에 대한 VOD도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보유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달을 가입해서 오시든 3개월 가입해서 오시든 제가 항상 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보유주에 대한 분석입니다. 보유주를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어도 되는가? 사실 종목이 없어서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전문가님 저는 현금이 너무 많은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저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죠? 매도를 못해서 이거가 정리가 돼야만이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시는 종목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오세요. 들고 오시면 제가 이번 주 안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 종목 교체할 거는 교체하고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은 아니지만 아닌 종목은 정리를 하고 더 살 수 있는 종목들은 더 사고 그죠? 이런 부분들의 정리를 하고 교체를 해드려야 지금 시장에서 큰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히려 기회의 장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워드로 작성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씩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그 가격도 적어드릴 거고 진행을 할 텐데 그 가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보내드린 워드 내용을 보면서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매도 아니면 이거는 매도해서 다른 종목을 교체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가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주는 전문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대부분이 그냥 내가 추천한 종목 아니니까 몰라요 하고 다 매도하고 내 종목을 교체하세요 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내가 그냥 참 속상하다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 싶다 이런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정리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다 손절하고 새로운 종목 다시 하자 그러면은 손실을 확정짓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필요한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즉 불필요한 손실을 더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보유주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거 왜 해주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제가 특수건설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특수건설을 매수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수익이 났어요. 근데 다른 보유 종목에서 크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는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여러분들 계좌는 손실이 나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이번에 가입하셔가지고 40일 가입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들은 수익이 났는데 보유 종목들이 손실이 나는 바람에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 같이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이 밀려버리는 바람에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계좌는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추가 또 가입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보유 종목들의 진단도 확실히 필요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플 때 일단은 아픈 것부터 먼저 치료를 하고 뭘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대응해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전문가가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 종목들 분석을 해드리고 진행하는 것과 그냥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점 감안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 회원님이셨다가 전문가님 저는 잠시 쉬다 올게요 하고 오셨다가 종목이 더 늘어나 있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런 경우는 정말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오셔가지고 함께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우리 매니저님 올려주신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9532-0124로 연락 주시면 우리 매니저님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전화 주셔서 함께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봤고요. 종목도 특수건설뿐만 아니라 제가 좀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들은 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하나씩 오늘 뭐 3시 반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차근차근히 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차분히 좀 따라와 주시면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을 가끔 이제 카톡방으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카톡방에서 종목 상담하는 거가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다수가 듣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카톡방에서나 아니면 방송에서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냥 아무 때나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방송 진행하다가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 설명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올려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 시황에 대한 부분들 살펴봤고요. 특수건설 일단은 여러분들 뭐 오후장에 좀 거래량이 좀 터지길 기대해 보면서 차분히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